피임약 먹으면 불임된다, 살찐다, 암 걸린다, 무서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거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피임약 중단하고 1년 안에 임신하는 비율, 피임약 안 먹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난소암, 자궁내막암 위험은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러면 피임약 아무 걱정 없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딱 한 가지, 이것만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걸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남매 아빠 한의사 장동훈입니다. 피임약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오래 먹으면 난소가 망가진다, 독소가 쌓인다, 끊고 바로 임신하면 기형아 나온다. 인터넷에 이런 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임약 드시는 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시는 것들, 술 마셔도 되나? 커피 괜찮나? 영양제 같이 먹어도 되나? 이런 일상 꿀팁들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는 피임약 끊고 임신 준비하실 때 꼭 챙겨 드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피임약 오래 먹으면 난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10년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임약 복용 기간이랑 난임이랑 관계없습니다. 5년을 먹으셨던 10년을 먹으셨던 임신 확률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연구가 있습니다. 피임약 사용 기간과 종류에 상관없이 중단 후 임신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1만 5천 명 가까운 여성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피임약 중단 후 1년 안에 임신하는 비율이 83%였어요. 피임약 안 쓴 사람이랑 거의 같은 수치죠. 오히려 피임약이 난소를 쉬게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배란을 억제하니까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먹어서 난소 망가졌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피임약 끊고 바로 임신해도 되는 거예요? 기형아 위험이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두 번째 오해, 피임약 끊고 바로 임신하면 기형아 나온다. 이것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1960년대에서 70년대 고용량 호르몬제 쓰던 시절 이야기예요. 지금 나오는 3세대, 4세대 피임약은 저용량이거든요. 체내 잔류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실제로 88만 명의 출산 데이터를 분석한 덴마크 연구가 있는데 피임약 복용 직전, 복용 중에 임신에도 태아 기형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빼야 한다, 6개월 빼야 한다, 이런 말들 의학적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피임약 드실 때 자몽 많이 드신 분들 계신가요? 자몽은 피임약 대사를 방해해서 피임약 농도가 너무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부작용 위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몽 주스 마찬가지고요. 피임약 드시는 동안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원장님, 그러면 피임약 먹으면서 술이나 커피는 괜찮아요? 영양제도 같이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들인데요.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원장님, 피임약 먹는데 술 마셔도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벼운 음주는 괜찮습니다. 술 자체가 피임 효과를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구토예요. 과음해서 토하면 피임약 성분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피임약 복용 후 3-4시간 안에 토하시면 피임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피임약이랑 술이 둘 다 간에서 대사되거든요. 오래 같이 드시면 간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매일 술 드시는 분은 피임약 장기 복용 전에 상담 받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커피 마시면 피임약 효과 떨어져요? 아니요, 떨어지진 않습니다. 피임약이랑 커피는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반대 영향은 있어요. 피임약이 카페인 분해를 느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피임약 드시는 분들이 커피 마시면 카페인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 커피 마시면 잠 잘 자던 분도 피임약 드시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가슴 두근거림, 손떨림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피임약 드시는 동안은 커피 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2잔 이하로 드시고 저녁에는 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감기약, 항생제 이건 좀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일반 감기약은 대부분 괜찮아요. 일반 항생제도 사실 대부분 괜찮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 항생제가 있어요. 리팜핀 계열입니다. 결핵약이나 일부 감염 치료에 쓰이는 건데 이건 피임약 효과를 확 떨어뜨리거든요. 에스트로겐 분해를 빠르게 시킵니다. 리팜핀 드시는 동안이랑 리팜핀 끊고 한 달 동안은 다른 피임법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다른 일반 항생제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임 효과가 큰 영향이 없다고 나와요. 병원에서 약 받으실 때 저 피임약 먹어요 말씀해 두시면 의사 선생님이 체크해 주실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 피임약 끊으면 바로 임신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것만 알고 드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뭔가요? 자,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바로 시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3개월만 투자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기형아 위험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옥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시면 몸에서 특정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그것도 WHO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핵심적으로 고갈되는 영양소는 엽산, 비타민 B2, B6, B12, 비타민 C, E, 그리고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특히 엽산은 태아 신경관 발달에 필수거든요. 엽산이 부족하면 신경관 결손 위험이 올라갑니다. 피임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엽산 수치가 낮아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3개월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형아 때문이 아니라 결핍된 영양소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해독이 아닙니다. 피임약은 독소가 아니거든요. 채우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를. 그러면 뭘 챙겨 드셔야 하나? 첫 번째 엽산. 이건 필수입니다. 하루 400에서 800mg. 피임약 끊기 3개월 전부터 드시는 게 좋아요. 끊고 나서 드시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B군. 피임약이 비타민 B6, B12 다 빼가요. B군 복합제 하나 드시면 됩니다. 우울감, 피로감 느끼시는 분들 특히 챙기세요. 세 번째, 마그네슘. 잠 잘 못 주무시거나 다리에 지 자주 나시는 분들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어요. 자기 전에 마그네슘 200에서 400g 드시면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아연. 이건 남편분도 같이 드시면 좋아요. 아연은 정자 건강에 더 중요하거든요. 영양제 한꺼번에 사기 부담스러우시면 임산부용 종합 비타민 하나 드세요.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원장님, 피임약 끊었는데 생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난소가 망가진 건가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걸 피임약 후 무월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포스트필 아메노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피임약이 난소를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호르몬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거예요. 피임약은 인위적으로 호르몬 주기를 만들거든요. 끊으면 내하수체 난소축, HPO 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부팅에 보통 2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둘째, 원래 있던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피임약 먹으면 생리불순이 있던 분도 규칙적으로 생리하거든요. 끊으면 원래 문제가 다시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피임약 중단 후 3개월 안에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생리 안 돌아오신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6개월이 넘어가면 그때는 검사 받아보셔야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갑상선 문제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피임약 끊으면 피부 터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원장님, 피임약 끊었더니 얼굴에 뾰루지가 폭발했어요. 이거 정상입니다. 피임약이 남성 호르몬을 눌러주거든요. 피임약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끊으면 눌려있던 호르몬이 튀어나오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보통 2-3개월이면 안정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피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첫째, 유제품을 줄이세요. 우유, 치즈가 피지 분비를 자극합니다. 특히 저지방 우유가 더 안 좋다는 연구도 있고요. 둘째,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피하세요. 빵, 과자, 흰 쌀밥, 혈당 스파이크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연 드세요. 아연이 피부 재생에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한의학적으로는 피임약 끊고 나서 나는 뾰루지가 몸에 쌓인 습열이 겉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너무 심하시면 한약으로 습열을 빼주면 훨씬 빨리 안정되죠. 피임약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자궁의 기혈순환을 멈추는 거예요. 인공적인 주기를 만드는 거예요. 장기 복용하시면 자궁 내막이 얇아지거나 탄력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한의학에서는 혈호 상태라고 해요. 피가 부족한 상태. 그래서 피임약 끊으시면 첫 3번의 생리혈색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색이 검거나 덩어리가 많이 나오거나 양이 너무 적거나 하면 자궁 환경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생리혈 색깔별로 설명드릴게요. 선홍색이면서 걸쭉하지 않다. 정상입니다. 좋은 상태. 검붉은 색에 덩어리가 많다. 어혈이에요. 순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갈색이면서 양이 적다. 이게 혈어, 피가 부족한 거고요. 물처럼 묽고 색이 연하다. 이거는 기혈에 속하고 기운이 많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서 3개월 연속 검은 덩어리 많이 나오시면 자궁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한약으로 어혈을 풀어주고 자궁 내막 두께를 만들어주면 착상 환경이 좋아져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낚시 포인트 없는 곳에서 백날 낚시를 해봤자 물고기 낚지 못합니다. 물반, 고기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한약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착상이 되는 옥토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한약으로 어혈을 풀어주고 자궁 내막 두께를 만들어주면 착상 환경이 좋아져요. 원장님, 3개월 기다리고 하셨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빨리 시도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 계시죠? 어려운 거 압니다. 40세 넘으시면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지실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드세요. 첫째, 엽산은 지금 당장 드세요. 피임약 끊기 전부터 드셔도 됩니다. 임신 3개월 전부터 드시는 게 좋거든요. 둘째, 생리혈색 체크하세요. 검은 덩어리가 많이 나오면 자궁 환경이 안 좋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기초 체온 재보세요. 배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배란 후 체온이 0.3도에서 0.5도 올라가면 정상이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기록하시면 편합니다. 넷째, 배란일 2일 전부터 관계하세요. 정자는 5일 살아있거든요. 배란일 당일만 노리시면 난자의 생명력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만 체크하셔도 많이 다릅니다. 피임약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 먹어도 난임 안 되고 기형아 위험도 없어요. 다만 끊고 나서 영양소 채우고 옥토 만드는 시간 3개월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남매 아빠 한의사 장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